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그간 예스에게에서 많은 미술관, 갤러리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가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저 또한 음악을 하면서 동시에 앨범 자켓이나 뮤직비디오,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구상해야 되는 아티스트로서 그간 만나온 수많은 작가들의 아이디어나 세계관, 또 철학이 정말 깊은 영감으로 다가온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저뿐만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미술관이 많은 줄을 몰랐다. 특히 한국 하면 박서보, 이효환 같은 이름이나 단색화 장르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형식과 주제, 무엇보다도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온 작가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최근 세계 미술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이 9월 6일 아트페어가 있죠. 프리즈 서울을 비롯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인 미술주간까지 9월은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미술 행사들이 펼쳐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발맞춰 움직여 보았는데요. 파노라마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송은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오니까 참 좋네요. 다들 기억하시죠? 송은미술대상 전시요. 동시대 한국 미술계를 이끄는 젊은 작가들을 소개해드린 자리였었죠. 그때는 뭔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여름의 끝자락에 그것도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찾아오니까 뭔가 기분도 좋고 운치도 있고 시원하고 그러네요. 송은미술대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 송은은 역량 있는 국내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둘러볼 전시 또한 그렇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매체를 탐구해온 16명의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한국 미술의 풍경을 조망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둥근 뭔가 그것을 분할하는 선, 그리고 물감이 칠해진 색면이 기하학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며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사진이랑 같이 한 거죠? 저도 집에 일본 작가 거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 작품 하나 산 거 있거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좀 느낌이 다르네. 무슨 의미일까? 폐가 같은 뭔가 그런 낡은 건물을 찍은 것 같죠? 시멘트 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게 나무도 있고 이건 또 대나무 창틀 같은데 아무튼 건축에서 볼 법한 다양한 면과 질감들이 사진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희준 작가의 비계, 스캐폴딩이라는 연작입니다. 비계가 뭐냐면요, 공사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발판을 딛고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인데요. 저희 예전에 홍콩 갔을 때 봤었잖아요. 대나무 구조물, 바로 그런 겁니다. 이희준 작가에게 비계란 도시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벽면, 그리고 색감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풍경들을 만나면 꼭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둔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들은 그런 사진들 위에다가 당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기하학적인 모형과 색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중 공간처럼 판화를 다시 덧붙여서 물감으로 가득 채운 이건 두께감이 달라. 누군가는 무심히 흘려보냈을 일상이 작가의 감각을 통해서 새로운 느낌의 풍경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큰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콤파스 기억나요? 이렇게? 엄청 큰 걸로 콤파스 대고 막 그린 거 아니야? 동그랗게? 조그만 건 조금 작게 해서? 어찌 보면 여기 작가가 그린 이런 수직 수평의 선과 또 아치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왜 비계라는 주제를 가져왔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작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쌓아 올려온 하나의 건축물?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목욕탕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드로잉. 근데 좀 기묘합니다. 음침하기도 하고요. 영화 한 장면의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옛날 빠삐용이나 이런. 근데 뭔가 또 약간 실험실에 와 있는 기분도 들고, 약간은 섬뜩함도 있고요. 이 작품은 심내정 작가의 바스하우스, 팔리박사의 목욕법이라는 설치 작품입니다. 작가의 한 가지 공상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팔리박사라는 인물이 목욕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 방법대로 목욕만 하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좀 독특하죠. 근데 진짜 효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팔리박사는 인간을 데리고 실험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였군요. 심내정 작가는 질병, 그리고 폭력과 살인, 해부 수술과 같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탐구하고 작업으로 옮겨온 작가인데요. 왜 이토록 어렵고 좀 어둡고 약간 무서운 주제를 천착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작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암투병을 지켜봐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신체의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바스하우스는요, 목욕을 하고 싶다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욕을 해서 어머니가 완치가 될 수 있다면. 저도 참 가끔은 이런 좀 신비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듯이 영원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사고라든지 누군가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죽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어머니의 죽음이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의 세계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말이죠. Keep you got me twisted. Freak of the week like keep you got me twist. Freak of the week like keep you got me. 오. 와, 이거 약간 되게 분위기가 다르다. 저 뒤에 있는 원형이나 이 자세들도 그렇고 앉아있는 모습도 저런 연꽃이나 바다와 이 지구를 형성하는 이 모든 느낌들, 옛날에 나왔던 저런 새, 토끼, 호랑이 다 약간 전통적으로 좀 시인으로 추앙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전설적인 그런 느낌의 동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림의 테크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죠. 비단에 이렇게 잔잔하게 스민 맑은 색들도 그렇고 정말 잘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 한 편을 보고 있는 뭔가 마음이 치유를 받는다는 기분도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을 한국화 시켜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 작품들은 박그림 작가의 시모도 연작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듯 이 그림에선 호랑이가 주인공입니다. 박그림 작가 자신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데요. 다 남자인데 되게 뭔가 이중성이 있어요. 지금 의상은 좀 여성스럽고 얼굴은 남자 같은데 정확히 성별을 나누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박그림 작가의 세계에는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바로 평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그림 작가는 퀴어,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장르는 미술계에서 소수라는 동양화, 그 중에서도 더 소수라는 바로 불교 미술이죠. 대학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평화를 그리는 장인에게서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는 이력도 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뭔가 소수,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는 작가는 호랑이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허물려고 했다는데요. 호랑이는 영물, 영험한 동물을 통하잖아요. 호랑이가 꿈에만 나와도 좋다는 얘기가 있듯이. 하지만 단군 신화에서는 인간이 되지 못한 부족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등장을 하죠. 이러한 이중성이 한편으로는 우리와 조금은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늘 내 자신이 주인공이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주변인으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준에서는 소수자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은 순간들도 있죠.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작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연도 조연도 없다. 주류도 비주류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해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외침 말이죠. 정말 사람 손 같죠? 사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묘사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손 크네, 나보다. 비싼가? 그런데 이 손은 왜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여기 벽에 걸려 있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여기 반대편 벽에는 달걀 후라이를 할 때 달걀을 깨트리는 손의 동작이 연달아 내걸려 있습니다. 달걀 잘 쪼개는 법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그런데 왜 정말 하고 많은 것 중에 달걀 후라이를 만드는 순간이 달걀 후라이를 좋아하나? 그래서 그걸 요리해주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 어떤 이야기도 맥락도 없이 너른 벽에 무심히 놓인 이 작품이 오히려 여러 가지 상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이진주 작가의 작업입니다. 되게 실제 같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초상화를 그릴 때 터럭마저 한 올 한 올 그대로 그려내는 동양화의 극사실주의 기법을 가져와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한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아무런 맥락 없이 자신이 그려낸 사물들을 관람객들 앞에 툭 던져두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삶에 비유한 것 같은데, 언뜻 보아서는 정말 사람의 생애 주기를 그려낸 듯 하지만 정작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지럽게 얽혀 세워진 나무 막대들 사이로 의자나 나무 토막, 붉은 노끈들, 몸을 앞으로 움직여서 그림 앞쪽으로 나아가면 화환과 또 화분, 마치 그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린 땅 옆에서는 또 사람이 엎드려 있고, 차림도 조금 당황스럽죠. 뭔가 평범하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물만 그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머릿속의 풍경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어떤 기척도 없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기억들,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작가는 어릴 적 오빠와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잠시 유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방 구출될 수는 있었지만 그날의 시간, 그날의 풍경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문득문득 찾아오는 기억 탓에 늘 괴로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작품 세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또 무엇보다도 선명한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실물과 다름없는 정교한 이미지로 구현해냈다는 것이 뭔가 특이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좋네요. 네, 낮인데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에 인기 많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많은 작가들이 계시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서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네, 아무튼 비 오는 날 전시 보는 거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강추해 드릴게요. 네, 우리 다른 날씨에 또 만나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또 만나요.